예비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물고 잔소리 친다 해도 따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이 정원 채널입니다. 모네이 정원 채널은 논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이야기를 꾸밈 없이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있는 채널, 저는 플로리스트 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육식물학 개론이란 이름으로 다육식물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관엽을 포함해서 뭐 다육이든 이것저것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식물을 취급을 했죠. 이제는 다육이가 워낙 다양해지고 또 다육이는 햇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광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지붕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육이 전문 매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육이만을 취급하는 그런 매장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눈으로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하나의 그 분야로서 다육식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다육이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차분히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육이는 무엇을 다육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든 이론에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육식물은 무엇을 다육식물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육식물은 잎이나 줄기가 두툼해서 그 속에 물을 많이 품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 내지는 다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은 물주기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물주기를 게을리한다면은 금전수나 스투키처럼 산세베리아처럼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올 수가 있겠죠. 다육이는 그늘에서 키우면은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구입해 왔던 그 모양이 유지를 되지를 못하고 모양이 망가져 버리죠. 보기가 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늘에서 키우면. 우리가 윗자란다 하잖아요. 역시 다육이도 햇빛을 못 받으면은
안정적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윗자라 버려서 상당히 보기가 싫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육이를 심는 흙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육이는 마사에도 심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중에 파는 배수가 잘 되는 일반적인 상토에서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초보자 분들은 그냥 마사하고 다육이하고 뭐 5대5 정도, 아니면은 흙을 칠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마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이 이걸 비율을 따지지 말고 그냥 반반 정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언제만에 주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물주기는 여러분 햇볕이 노출되는 장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식물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서,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 두느냐, 햇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물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육이는 좀 목마르게 이렇게 키운다고 그래서 금방 망가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육이는 자기 몸 속에 수분을 저장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다육이는 구입 시 인터넷이 좋나요? 전문 매장이 좋나요?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묻는다면 딱히 어디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직접 보고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다육이 전문 매장을 찾아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핫한 신상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농장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판매를 겸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그렇게 식물을 구입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육이는 어디에 심는 것이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다육이와 화분의 조화에 따라서 여러분 상당히 다육이는 인물이 틀려버려요. 물론 관엽 이런 것들도 어디에 심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특히 이제 다육이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고 뭐 이런 좀 미니스러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육이를 많이 원하잖아요. 이처럼 이런 다육이를 어느 화분에 심느냐, 어디에 심냐에 따라서 인물이 많이 달라지니까, 토분 속에, 조그만 토분 속에도 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자기를 베서 도자기를 구워서 자기만의 화분을 만들어서 또 식물을 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는 해봐야 돼요. 다육이 화분에 안 심어진 이 다육이를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보더라도 상당히 식물과 화분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화분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초보자들은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뭐 질문상이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주로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는 다육이 구입 시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초보자들은 처음에 굳이 고가의 다육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는 비싼 다육이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작품성을 띤 다육 화분도 있지만, 값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위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식물 따로, 화분 따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이미 화분에 식물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화분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비싼 것은 피하시고 좀 값싼 것으로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한번 길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육이는요, 매장에서는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집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키워보면은 금방 또 모양이 보기 싫은 모양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보기 좋은 화분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은 똑같이 기를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들은. 그래서 제가 비싼 화분은 좀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육이는 이런 다육이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목지라로 성장하는 다육이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목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줄기가 딱딱한 나무 형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목지라라 그러거든요. 이게 파필라리스라는 그런 다육 종류인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파필라리스가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이걸 화분에 옮겨서 키우다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게 목지라가 됐다는 거거든요.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목지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육이들은 잘 망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자기가 알아서 쉽게 목지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여러분들 꼭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상당히 예쁘게 초보자들이라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육이는 종류에 따라서 베란다 등 실내에서 무난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해 드렸던 이런 것들이 무난해요. 이런 것들이 목지라도 알아서 잘 되고. 근데 어떤 것들은 완전 밖에서 우리가 말하는 노숙을 시켜야만이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또 모양도 예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다육 그 전문 매장을 지나가다 보면은 다육이 키핑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다육 전문 매장에서. 이건 뭐냐면은 본인의 집에서 키우면은 윗자라고 보기 싫게 되니까
우리 매장에 키핑을 해 두면은 햇빛을 많이 받게 하고 짱짱하게 하고 해서 색깔 예쁘게 모양 예쁘게 잡아 드립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이런 수고로움이 더 필요한 다육이 있고 또 그냥 무난하게 잘 사는 것들이 있으니까 초보자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난한 이런 식물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식물은 뭐다? 목질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다육,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다육을 초보자들은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면은 이렇게 한번 다육 길을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육이 번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번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포기 나누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줄기 삽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육이는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또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육이에 여러분, 잎을, 요런 잎을 따서, 요렇게 화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여기에서 이 잎 끝에서 뿌리가 내리고 또 새로운 어떤 성체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새끼 다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번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잎꽂이라 그럽니다. 잎꽂이. 그러면 다육이는 뭐 번식하는 방법은 삽목, 그 다음에 포기 나누기, 그 다음에 잎꽂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잎꽂이를 해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특이하게 그렇게 또 번식이 되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식물 초보자님들이, 다육 초보자님들이, 추천하고 있는 다육이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사실은, 이게, 아주 다양한 식물을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엽, 그 다음에 뭐 동양난, 서양난, 뭐 야생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육이까지는 솔직히 제가 못 미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강의는 제가 이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다육이를 많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인장 연구소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매장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다육이가 상당히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힘에 붙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새로운 다육이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것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대학 시험에 수학이나 영어를 포기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다육이는 뭐 전문성 있게 더 들어가기는 제가 약간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름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아주 정확한 강의니까, 기본이니까, 요 점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육이를 하나 권해드리면은, 저는 단연코 파필라리스, 이 친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파필라리스 이렇게 쳐보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이 식물은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서 꽃도 종처럼 예쁘게 피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가지고 이 식물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또 이렇게 목질화 되더라도 꽃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필라리스라는 식물은 초보자님들이 꼭 한번 길러 보시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모네의 종은 플로리스트 온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육이를 키우면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도구라 그럽니까? 요거 여러분 좀 이렇게 손잡이가 긴 집게입니다. 집게, 족집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엽들 그러니까 이파리가 말란 것들 따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마사 같은 흙 같은 걸 이렇게 집어내면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요. 요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다육이 심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요게 화분집에 가면 판매를 하니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시계방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요런 것도 하나 있으면은 다육이 잎 위에 있던 흙 같은 거 이렇게 틀어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육식물에 대해서 이름을 다육식물학 개론, 말 그대로 개론입니다. 그냥 대략적인 그런 큰 어떤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초보자님들은 이걸 참고 삼아서 직접 한번 키워보시고 또 새로운 재미나는 취미생활로 접어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항상 논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식물 상식을 여러분들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편하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네의 정원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로리스트 홍이었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